대전과 세종시 국감에선 혁신도시와 국회 분원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에 충청권이 더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세종 분원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선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모 IT업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타와 함께 일각에선 공직자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글 교육마저 초등학교 취학 전 조기 교육이 대세인 가운데 교육부가 공교육을 통한 한글 교육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각각 혁신도시와 국회 분원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의원들은 혁신도시 유치에 충청권이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회 세종 분원과 관련해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관한 대전시와 세종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의원들이 동참합니다. 이어 벌어진 국감에서는 대전의 혁신도시 필요성이 화두였습니다. 특히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탈대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이면서도 그 이전에 이전했던 관계로 지금 정부의 혜택을 혁신도시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 내려와 있던 공공기관 탈이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지만 그 방법론과 지자체의 대응에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충청권의 긴밀한 공조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혁신도시가 이미 시즌 1에 갖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김천이나 나주나 이런 지역별로 있는 동네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파이 전체가 줄어든다라고 걱정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공동전술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져 이전이 결정되기까지 난관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국회를 연간 4만 회나 오가며 129억 원의 업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사무처가 한 용역 결과를 놓고 봐도 그 세종시의 분원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 분원 이전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하는 중요 사안인데 이전이 결정된 것처럼 와전돼 있다며 급기야 이전 후보지 방문도 보이콧하고 상경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가지고 국론으로 결정된 것 같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 같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대전은 트램 구간 가운데 서대전 6교는 50년이나 지나 트램을 건설할 때 같이 지하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세종은 KTX 세종역 설치를 놓고 여야간 지역 구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했던 모 IT 업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이 사건에 공직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모 IT 업체와 제품 생산 협약을 맺었던 외국계 중견기업은 이 업체가 파기된 협약으로 홍보를 계속하자 지난 2016년 8월 대전지검에 진정을 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당시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 남은 피의자인 현 대표이사 등 2명은 최근에야 기소됐거나 아직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 20몇 번의 그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장난친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에 공직자가 개입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 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어떤 형태든 공직범죄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까지 지속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들을 피해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수 대전지방검찰청장은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좀 복잡해서.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피해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출석에 좀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전 모 중견 건설사가 연루된 조달청 입찰비리 사건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앞선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특허법원의 국정감사에서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내린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입학해 배우던 한글을 요즘은 입학 전에 미리 교육시키는 이른바 한글 조기 교육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글 교육마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인데요. 교육부가 공교육을 통한 한글 교육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글 시간입니다. 예전 받아쓰기 대신 자음과 모음을 블록게임처럼 맞춰보며 글자와 소리를 익힙니다. 받침을 써넣어 동시를 완성하면서 한글에 대한 재미를 깨우칩니다. 취학 전 한글 조기 교육이 대세지만 교육부는 2017년부터 한글 교육을 공교육이 맡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한글 교육에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68시간을 할애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염려는 여전합니다. 수업할 때 좀 힘들거나 아니면 뭐 발표 같은 거 시킬 때 앞에 나와서 뭐 쓰기 이런 거 할 때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좀 본인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이에 교육부는 일선교육청과 함께 한글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한글 책임교육 공감 한마당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받아쓰기와 알림장, 일기쓰기 등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한글 수준을 진단해 1대1로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 단계에서는 놀이나 삶을 중심으로 한글을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모든 교과를 연동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한글 책임 교육이고요. 교육부는 학생들이 글자보다 의미, 어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한글 책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부모들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개의 코를 흉내내 만든 전자센서로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전자코 기술인데요. 기존 펫CT나 엑스레이를 대체하는 건강검진 장비로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을 내쉴 때 인체의 각종 장기에서 나오는 가스는 800여 가지에 달합니다. 폐암 환자는 이 가운데 벤젠 등 특정 유기 화합물 비율이 높아집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전자코는 이 특정 화합물을 감지해 폐암을 판별합니다. 미세한 가스양의 변화를 개의 코처럼 정확히 감지하는 센서 기술. 각 가스의 성분 비율 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폐암 여부를 판별하는 기계학습이 핵심입니다. 실제 폐암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연구소도 기존의 펫CT나 엑스레이를 대체할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검사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판별 정확도는 약 75% 수준입니다. 4번 중 1번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건데 연구팀은 앞으로 90% 이상의 정확도를 목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센서 정확도를 높이고 기계학습의 수준과 데이터 양을 축적해 건강검진 장비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고위험군을 해서 걸러내서 그분들 우리가 대장 내시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폐암 환자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연구팀은 폐암 이외에도 위암과 유방암 등의 판별 기술과 함께 격렬한 운동 뒤 나는 단내, 즉 아세톤 가스를 잡아내는 휴대용 운동량 측정기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배 생산 농가에서는 흠집 없이 매끈한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대부분 봉지를 씌워 키우는데요. 국내 최초로 천안의 한 농가가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배 품질을 유지하는 재배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배보다 훨씬 달고 일손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년째 배 농사를 짓는 민동현 씨. 그런데 배나무마다 진한 갈색빛의 배가 주렁주렁 매달린 게 보입니다. 색깔이 밝고 흠집 없는 매끈한 배를 만들려고 특수한 종이로 만든 봉지를 씌워 키우는 다른 과수원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국내 최초로 봉지를 씌우지 않고 햇볕을 충분히 받아 키우는 무봉지 배를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무엇보다 한 장에 60원씩 하는 봉지값과 그걸 씌우고 벗기는 데 드는 인건비 등을 30%, 일손도 20%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화접할 때 또 그다음에 1차 적과할 때만 사람을 쓰고 나머지는 뭐 그냥 식구끼리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배 딸 때까지 이제 그런 적과 하면은 되니까 제가 체험하기는 한 30%에서 35%는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배봉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해 버리는데 배봉지를 쓰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색깔이 다소 붉고 표면이 거칠지만 햇볕을 쬐는 덕분에 훨씬 달콤해 기존에 11브릭스 안팎이던 당도도 14브릭스 이상으로 높습니다. 다만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배를 찾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색깔과 모양을 중시하는 인식이 걸림돌입니다. 맛보다는 먼저 눈으로 모양과 색깔이 좋은 과실을 선호하게 되는데 봉지를 씌우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과피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무봉지 재배가 가능한 품종을 선발하는 한편 봉지를 씌우지 않았을 때 생기는 나방 등 병해충을 막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대전 MBC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충남도회 회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제36호점 준공식이 부여군 초촌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36호점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베트남 출신 배우자와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생활해온 다문화 가정이 선정돼 건축과 인테리어 등 회원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실천 사업으로 2007년 제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19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대전, 세종, 충남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서구와 대덕구 2곳, 세종 2곳, 충남은 논산 화지동과 강경읍 등 6곳으로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의 산업 기반 회복과 주거지 정비, 지역 일자리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최대 6년간 250억 원이 지원됩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정민철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을 제10대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정민철 신임 단장은 대전고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이글스에 입단해 KBO 다승 역대 2위인 통산 161승을 거둔 투수 출신으로 한화 이글스에서 투수 코치를 역임했고 현재 프로야구 해설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화는 또 최계훈 퓨처스 감독과 윤학길 육성군 투수 총괄 코치, 손상득 재활군 코치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본 행이 결정된 타나베 노리오 1군 타격 코치와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당진시 대난지도 동쪽 약 2.6km 해상에서 2.53톤짜리 낚싯배가 전복됐습니다. 배에는 당시 선원 1명과 승객 7명 등 8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다행히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낚싯배가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방향을 틀다 중심을 잃고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세종시 연동면의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미곡 처리장에 보관돼 있던 벼 25톤과 건조기 일부를 태운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벼 건조기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8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46살 노모 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각각 직진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대전 모 여고에서 특정 과목을 듣는 일부 반 학생들에게 시험 힌트를 너무 많이 줬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이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